입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예를 들면은 요런 펜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다. 수요가 많은 거죠. 이게 떨어지면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럼 이게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공장에서, 이걸 만드는 공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공급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가격을 떨어뜨리죠. 정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이거는 얼마든지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게 모자라요. 서울에 이게 모자라. 갑자기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모자라요. 근데 서울에 이 공장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죠. 왜? 부산에서 찍어오던, 저쪽 말레이시아에서 찍어서 유통을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서울에다가 수요가 모자라는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유통이 없어요. 서울에 집이 모자라다고 강원도에 집을 짓고 그걸 봉쇄해옵니까? 안 되죠. 서울에 집이 모자라는데 외곽 지역에다 집을 짓는다고 서울의 집값이 잡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이 시소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이라는 곳은 엄청난 시소성을 가진 동네예요. 어마어마한 시소성을 가진 동네. 일단 강남처럼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강남 같은 도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남 같은 도시를 만들면 강남의 수요자들이 분산이 되겠죠. 근데 강남 집값 잡겠다고 강남의 대체 신도시 만든다고 동탄을 만들고 검단을 만들고 안 먹히는 거야, 하나도. 강남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럼 강남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야 분산이 되는 겁니다. 강남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못 가진 게 뭔가요, 제가? 강남이 가지지 못한 게 뭐예요? 굳이 하나 꼽자면은 자연환경 정도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그죠? 뭐 워낙에 복잡한 도시가 쾌적하진 않잖아요. 뭐 양재천 있고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 못 가진 게 없죠. 네. 회사들도 테헤란로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직주 근접성. 지하철도 엄청나게 많죠. 교통 좋고, 그죠? 학군 좋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죠? 1군 브랜드가 싹 대단지로 돼 있고, 뭐 인문적 커뮤니티라든가 뭐 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 강남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죠. 그럼 강남을 잡기 위해서는 저만한 수준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뜻은 뭐냐면 강남의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1등 자리를 유지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의 관점은. 강남을 넘어설 지역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강남이 어떠한 호재도 없어요. 다른 지역은 호재가 되게 많잖아요. 얘는 호재가 있을 만한 게 없지. 뭐 삼성동 개발 그건 논의를 하더라도 강남엔 호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모든 게 갖춰진 도시인데 뭘 또 개발해. 뭘 거기다가 뭐 더 해요. 할 게 없잖아. 호재가 없는데 가격은 제만이 오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청량리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호재거리. 그죠? 창동 뭐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청량리가 10억이라고 쳐보죠. 강남은 20억이라고 해요. 여기가 10억짜리 청량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억이 16억, 17억까지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살 거예요? 여기 살 거예요? 청량리 살 거예요? 강남 살 거예요? 고민돼요? 무조건 강남 사야죠.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 전에 마포구, 성동구가 2015년도에 뭐 상위에 뭐 서초구랑 더불어서 1, 2, 3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상승률로. 그런데 마포 성동이 막 오르서 막 12억, 13억 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올라. 왜? 여기가 호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주냐면은 야, 그 금액이면 2, 3억 더 주고 3, 4억 더 주고 강남 갈게. 그러고 강남으로 가서 강남이 격차를 다시 벌립니다. 그래서 강남은 호재가 있건 없건 다른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항상 1등 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약간 엘리베이터의 옥상에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날뛰고 10층, 20층, 30층 올라가도 강남은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런 도시가 강남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강남이 물론 제일 좋죠. 근데 강남을 우리가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제2의 강남이라도 찾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소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뭔가 모든 걸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죠. 모든 시장은 희소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다이아를 사러 갔어요.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는데 아내랑 같이 와이프랑 같이 다이아몬드 사러 갔는데 한 1,000만 원 하더라고요. 1캐럿 정도에 1,000보다 좀 낮은데 할인해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0만 원짜리 다이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인공으로 만든 거 있죠. 네, 그걸 뭐라 하던데 이름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인공적으로 다이아를 만든 건데 밝기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이게 더 나아요. 모조가 더 나은 거야 한마디로. 근데 가격은 얘는 1,000만 원이고요. 원조는 1,000만 원이고 원석은 천연은 1,000만 원이고 얘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이 모조가 훨씬 더 예뻐. 실제로 빛의 조사를 해봐도 그렇대요. 근데 얘가 비싼 이유가 천연이 더 비싼 이유는 뭐예요? 희소성 때문이죠. 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얘는 희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때문에 1,000만 원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름답기는 얘도 엄청 아름다워. 근데 가격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아름다운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집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그런데 입지가 좋은 거는 죽어도 안 나와요. 입지는 바꿀 수 없어. 두중성, 두동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입지가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입지가 좋은 거. 입지가 좋은데 돈이 없어요. 빌라라도 사셔도 돼요. 괜찮아. 입지가 좋으면. 입지가 좋은 핵심 지역 입지. 그게 이제 시소성의 힘이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쌀까? 여러분들이 사하라 사막을 갔는데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틀 동안 물도 못 먹고 헤매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갖고 가요. 제가 얼마 전인가 이마트를 갔어요. 주말에 정확하게 롯데마트를 갔는데 그 롯데마트 가서 보니까 요즘에 200원짜리 물병도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노브랜드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200원짜리도 있어요. 물병이 500ml가 뭐 300원짜리 40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2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하나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사막에 가서 이틀 동안 물을 못 먹고 헤매다가 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서 그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걸 사야 된대. 그래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200만 원이래. 그럼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무조건 사야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200원짜리가 똑같은 200원짜리가 200만 원이 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200만 원이 없어. 200만 원이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손가락에 1,000만원짜리 다이아가 있는 거야. 제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1,000만원짜리 다이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줘서라도 물이랑 바꿔야겠죠. 당연하겠죠? 네. 그럼 1,000만원짜리 다이아의 가치는 훅 떨어져 버린 거고 그 물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선 물이 훨씬 희소한 가치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희소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데 부동산에서 희소성은 뭐냐면은 어디에 입지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집, 예쁜 집은요, 또 나와요. 또 나와. 인테리어 보고 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쁘다고. 네, 투자로서는. 어디에 입지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